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씨앗을 사서 심을 경우에 이게 뒷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랑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용어들을 해석해보고 어떻게 심는지 분석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적치마 상추, 돌산갓, 그 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한 6, 7가지 정도 씨앗을 더 샀는데 어, 오늘 일단 요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또 시간이 되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색 옥수수를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보통 3월, 4월, 5월 이렇게 심어서 수확은 6월, 7월, 8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 4월에 심어서 한 7월 정도에 수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옥수수가 완전히 한여름을 피해서 한 8월 말쯤에 이제 파종을 하면 한 11월쯤에 이제 한 3달 정도 있다가 11월쯤에 수확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봄에 한 번, 그 다음에 여름이 끝날 쯤에 한 번 심어서 가을에 수확, 이렇게 두 번이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8월 말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갓도 여기 보시면 완전 더운 한여름을 피해서 2월에 심어서 4, 5월에 수확하고 8월 말에 심어서 10월, 11월에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적치마, 적치마 상추인데요. 얘도 보면 8월 말에 이제 심어서 10월, 11월에 이렇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너무 더울 때 파종을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얘도 이제 여기를 이제 같이 이제 표시를 하면 8, 9월, 7, 8, 9월이 중간이 이제 비어 있는 형태고 얘도 너무 더운 요 7, 8월이 비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얘도 너무 더운 7, 8월이 비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심는 시기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으로 보여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제일 먼저 이제 옥수수를 보시면 옥수수는 위에부터 이게 빛이 비쳐서 잠깐만요. 네. 옥수수는 요 위에부터 보시면 예, 내병성이 강하고 중생종. 중생종은 심은 뒤에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중생종. 그러니까 옥수수 중에서 심은 뒤에 수확하는 시기가 한 중간 정도 시기 때 이제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색 옥수수기 때문에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주의사항이 생육 초기에 이제 저온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한 8월 말에 심으면 요거는 1번 주의사항은 이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충분히 줘야 되고 인산, 칼리가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비료를 보면 NPK라는 게 있는데 N은 이제 질소, P가 인산, K가 칼리. 근데 NPK 중에 PK 위주로 이제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옥수수 품종하고 최소한 400m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이유는 어, 저희가 그 옥수수를 이렇게 쭉 심어 놓고 만약에 이 400m 이내에 이제 본인이 심은 그 밭 그 400m 이내에 만약에 다른 옥수수가 있다. 오색 옥수수 말고 다른 품종의 옥수수가 있다. 그러면 바람에 이게 날려서 여기에 수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 오색 옥수수가 잡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 그
뭐 200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요. 그 넉넉하게 이제 400m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품종의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400m 이내에는 다른 품종을 피해서 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심은 품종이 다른 밭에 이렇게 다른 품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고, 이제 다른 옥수수 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게 이렇게 품종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0m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요것도 제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직접 그 씨를 뿌려서 밭에다가 이제 할 거고요. 지금 텃밭 보면 거의 이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그걸 다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요 이제 여름 말에 8월 말에 심을 수 있는 이제 요것들로 이제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산갓을 보면 배축과의 갓으로 잎 모양은 장타원형입니다. 장타원형은 이렇게 잎 모양이 긴 타원형으로 생겼다는 이제 그런 이제 당연한 말이겠고요. 배추 잎 모양의 배추갓과 구분하여 열무갓으로도 불립니다. 네, 열무갓. 그 다음에 청색을 띠고 여수지방에, 여수의 그 갓김치가 이제 담그는 그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직파로 줄 뿌리면, 직파는 이제 씨를 직접 뿌린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종을 사서 심는 게 있고 씨를 직접 뿌리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파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직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어떤 간격을 두고 심느냐에 해당하는 거고, 두세 번 재배해서 수확이 가능하다 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 나와 있는데 보통 세 번 할 경우에는 여기 해서 수확하고, 이게 다 끝나면 4월에서 여름, 완전 한여름이 되기 전 요때 한 번 더 하려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봄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어떤 의미일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헷갈렸거든요. 봄에 너무 일찍 뿌리거나 수분 공급이 부족하거나 비료 성분이 부족하면 꽃대가 빨리 오는 추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말이 봄에 너무 일찍 뿌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로는 어, 봄에 너무 일찍 뿌린다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봄에 너무 일찍 뿌린다는 거는 봄은 3, 4, 5월인데 봄에 너무 일찍 뿌린다는 봄이 되기 전 2월에 뿌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2월에 뿌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른 봄에 뿌리면, 여기 4월 말까지 파종이 있죠. 이른 봄 4월 말에 뿌리면 얘가 너무 더운 구간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달, 두 달, 한 두 달 정도 만에 수확하잖아요. 그럼 4월에 뿌리면 4, 5, 6, 6월 달에 수확하게 되는데, 이때 더운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비료 성분이 부족한 꽃대가 빨리 오는 추대 현상. 이 추대 현상이라는 거는 대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추로 예를 들어서 상추를 보시면 이렇게 상추잎이 이렇게 쭉 상추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영양 성장이 있고 생식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생장은 얘가 꽃이 피기 전에 잎이 이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잎을 따먹는 채소 같은 경우는 영양 생장 위주로 가야 되고, 생식 성장은 꽃이 펴서 여기 이제 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 거는
그 과일, 나무, 그다음에 얘는 그 야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 야채가 생식 성장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냥 꽃이 피고 씨가 열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영양 생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따먹을 야채 잎이 이렇게 막 피다가 얘가 생식 성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가운데서 이렇게 굵은 대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상추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열린 이제 상추나 이런 뭐 그런 시금치나 이런 것들은 잎이 질겨서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생식 성장으로 덜 들어가게 하는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추대 현상이라는 거는 가운데 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생식 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추대 현상이라는 거는 생식 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대가 곱게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분 공급이 많으면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랄 텐데,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얘가 위기를 느껴서 꽃을 피우려고 쭉 이제 추대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비료가 부족해도 위기를 느껴서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부족하게 되면 얘가 내가 종족 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대 현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 잎은 못 따먹는 상태로 이제 돼버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 재배의 경우는 한 40일쯤에 따먹을 수 있다. 여기 여름 재배. 따뜻할 때 이제 파종했을 때는 좀 빠른 기간에 따먹을 수 있고, 가을 재배할 때, 요때 더위가 끝날 쯤에 심을 때는 여기가 좀 추우니까 한 60일, 70일 뒤에 수확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는 그냥 그 상추처럼 쌈으로 이제 싸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세 이제 성분표인데, 요게 씨앗 사면 웬만하면 이게 잘 안 들어있는데, 요 가세에 대한 건 이렇게 들어있네요. 똑같은 회사에서 산 건데, 여기는 옥수수의 영양 성분표는 없는데 갓에 대한 영양 성분표는 들어있습니다. 좀 각각 다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요 적치마 상추입니다. 적치마 상추가 이제 요런 상추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엽색이 진하고 엽수가 많고, 참 이 한글이 좋은 한글이 있는데, 이게 잎색이 진하고 잎수가 많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씨앗을 사서 뒤에 설명서를 읽어보면 한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이 빠르고 조기 수확이 강하다. 그다음 저온기, 거의 뭐 여름 상추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저온기에 상추가 잘 자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야 되고,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려면 비료는 기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초기 생육하고 기비랑 같은 말입니다. 요걸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는 기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말인데요. 기비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을 막 이제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을 때 위에 비료를 이렇게 흙에 주고 그냥 갈아엎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추를 이렇게 심는, 이걸 심을 때 흙 자체에다가 비료를 미리 이제 뿌려 놓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갈아엎죠. 갈아엎죠. 잘 섞이게 하는, 이걸 이제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라고 하고, 추비는 이렇게 쓰면, 추비라는 거는 상추가 자라고 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기비로 뿌려놨던 비료들이 효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옆면에다가 이렇게 추비로 옆에다가 이렇게 추비로 추가로 주는 그런 비료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비, 심기 전에 미리 비료를 흙에다가 같이 일치화를 시켜 놓는다. 이제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상추를 심기 전에 미리 흙 속에 그 비료 성분이 녹아 있어야 초기 생육이 빨라져서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안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습하면 같은 말이고요. 그 습기가 땅에 습기가 많으면 생육이 어렵다.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얘 8월 말 얘도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8월 말에 심을 거고요. 얘도 똑같이 8월 말. 그래서 이제 지금 텃밭에 있는 것들을 쭉 수확을 하고 빈자리에다가 이걸 이렇게 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비는 이 셋 다 할 건데 기비는 다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기비를 돌상밭 주의사항에 보면 기비를 하지 말고 추비를 해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런 주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비를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저희 그 텃밭에 가서 쭉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영상은 제가 이제 심고 나면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